응급 구조사. 야, 제목은 무서운데?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 자, 이번 사연은요. 울산에서 응급 구조사로 일하는 강세훈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가명이군요. 세훈 씨는 2020년 한 사설 구급대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사설 구급대는요, 국가가 아닌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이나 자택 이송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구조사가 출동하는 또 다른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시죠. 제가 일했던 사설 구급대는 현장 사망자라고 해서 현장에서 즉사하신 분들 시신을 이송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신을 수습해서 지정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겁니다. 울산이 공업단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사고도 많고 중년 남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 현장에는 한 달에 한 20건 정도 하루에 6건씩 있을 때도 있고요. 네. 그날은 사망한 망자가 있는데 현장에 경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현장으로 가라고요. 그런데 거기 다녀온 뒤로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가 붙었구나. 세훈 씨가 잊지 못하는 바로 그 현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세훈 씨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금방 도착합니다. 저 구급차는요? 기사님도 바로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먼저 가서 인수인계 받고 있어. 네, 먼저 수습하고 있겠습니다. 사장님의 연락을 받고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현장은 어때요? 50대 남성분인데 목을 매셨어요. 일단 시신은 저희가 내렸는데 조금 힘드실 겁니다. 시신이 무려 10일 이상 방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하 1층이고요. 현장 검신은 끝났으니까 장례식장 안치실로 모셔주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세요. 현장 확인을 위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부터 코를 강하게 때리는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냄새 심하. 맞아. 안으로 들어가자 옷가지며 배달 음식까지 널브러져 있는 방이 보였고 방 안쪽으로는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이 보였습니다. 호독사구나, 호독사. 기사님이 오기 전까지 시신을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부패한 시신은 체액이 흐르지 않게 비닐로 싸야 하는데 시신 주변으로 비닐을 펼칠 공간이 없었어요. 얘 좁구나. 그래서 침대를 좀 옮겨야 할 것 같았죠. 그런데 침대 위에 뭔가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뭐야? 침대 위에 액자 3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었어요. 가족 사진 같았는데 아버지로 보이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망한 망자분이 이제 아버지이신가 보다. 사진이 없는 걸 보아서 이제 가족들이 떨어져 살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되게 그리워하셨나 보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부러 이렇게 나란히 정렬해 두신 것 같았습니다. 가족도 있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침대를 조금 옮긴 뒤 시신 쪽으로 다가갔죠. 천천히 덮인 이불을 걷었습니다. 뭐지? 보통 부패하면 혈관이 많은 얼굴이 가장 먼저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얼굴의 형태가
남아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현장, 다른 현장과 좀 달랐어요. 악취는 심하게 진동하는데 파리나 구더기 같은 벌레도 없고 여름인데도 서늘했어요. 기사님이 도착하셨어요. 태훈 씨, 아유, 오셨어요? 뭐예요? 얼른 수습하시죠. 저는 다시 정신 차리고 수습을 시작했죠. 흰천, 사체포를 바닥에 깔고 비닐을 그 위에 펼친 다음 꼼꼼하게 쌌어요. 시신을 들것에 올린 뒤 하나, 둘, 셋. 들고 조심. 방으로 나오는데 잠시만요. 이게 무슨 느낌이지? 왜 그래요? 들 수 있겠어요? 가시요. 다리에 힘을 주고 겨우 내려와 구급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새벽 4시. 얼마 못 자는 경우에는 구급차에서 쪽잠을 자기도 하는데요. 잠깐 자고 다시 또 가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기 좀 그런데. 전 왠지 오싹해서 그냥 버틸까 하다 결국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환자 베드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게 썩은 것 같은 그 냄새요. 다 닦았지 않나? 슬며시 눈을 떴는데 눈앞이 하얀 거예요. 어? 비닐?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비닐 찢어냈죠. 아씨, 제 코앞에 얼굴이. 오늘 수습한 시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구급차 베드에 누워 있었어요. 남자도 비닐도 없었어요. 꿈이야. 구급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히 거기서 잤다. 그 냄새, 촉감, 모든 게 너무 생생했습니다. 왜 꿈에서는 냄새 안 난다고 그러지? 그 뒤로도 꿈에 계속 나타났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느껴졌었습니다. 계속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 할머니 한 분을 이송하는 날이었어요.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저를 늘 손주라고 착각하시고 항상 제 이름도 손주 이름인 동재라고 부르면서 반겨주셨어요. 할머니.
아이고 어떻게 식사는 좀 드셨어? 우리 동재 왔나? 동재 왔어? 항상 얼굴을 보면 건강하냐, 어디 아픈 곳은 없냐, 밥은 먹었냐라고 그렇게 물어봐 주신 분이셨고 정말 친할머니 같이 챙겨주시기도 하셨거든요. 얼굴이 와 상했노? 힘든 일 있나? 할머니는 제가 힘든 현장에 다녀올 때마다 귀신같이 알아채고 위로해주곤 하셨거든요. 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막 당기는 겁니다. 왜 이러지? 왜 그래 할머니? 나요, 나요. 할머니 힘쓰면 다쳐. 간호사들까지 붙어 말리는데도 놓지를 않으셨어요. 할머니 손. 할머니를 떼어내니까 할머니 손에 뜯긴 제 머리카락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그 순간 새빨간 피를 손에 뱉어내고 희죽 웃으시더라고요. 할머니. 결국 할머니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 안정을 취하셔야 했습니다. 왜 그러신 거지? 치매가 더 심해지셨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할머니를 뵈니까 머리까지 더 복잡해졌죠. 마음이 자꾸 쓰이지.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떴는데 제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꿈인가? 뭐지? 끊어진 밧줄, 이불로 덮어놓은 시신. 제가 얼마 전 남자의 시신을 수습했던 바로 그 현장이었어요. 그 방이네. 이상한 기분이 들어 조심스레 시신을 덮은 이불을 걷었습니다. 이불 안에는 할머니가 꼿꼿하게 누워 계셨어요. 할머니가.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하지만 할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일어나 보니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런 꿈을 꾸지? 누구 전화야? 세훈아, 응급이야. 할매 위독하시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 빨리 요양병원으로 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혈압 계속 떨어져요. 빨리 가야 할 것 같아요. 유독하시고. 급하게 혈압을 체크하려 혈압계를 감는 순간 할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도 착하게 살그래. 손주해줘서 참말로 고마웠대. 세훈아. 할머니 알고 계셨네. 본명을 불러.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정신 차려봐요. 할머니.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며 고맙다고 하신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서 할머니, 정신 차려봐. 펑펑 할머니,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일도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날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병원으로 이송을 도우러 가게 됐는데요. 할머니를 담당하셨던 간호사 선생님께서 넌지시 말을 거셨어요. 할머니 엄청 흥분하셨을 때요. 병실로 모시고 가는데 할머니, 왜 그러셨어요? 세훈이 살려야 한다. 세훈이 살려야 해. 세훈이 빈비에다가 떼줘야 된다고. 정말 할머니께서 나한테 붙었던 안 좋았던 거 이제 귀신을 데리고 가주신 건가? 저를 지켜주신 건지 동재야. 할머니. 내가 조금 더 유능했더라면 구급차에서 할머니 지켜주실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마지막까지 약간 저를 지켜주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아주 훈훈한 무섭게 당해서도. 눈물 났어, 나 사실. 네. 아이고. 할머니가 같이 데리고 간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간 거죠. 가족처럼 챙겨주고 싶고 막 하는데 뭔가가 뒤에 붙어 있으니까 내가 저거라도 없애줘야지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시신의 어떤 그 주인공, 꿈에 나타난 그분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꿈에 나온 적도 없고 다행이네. 그리고 가위에 눌린 적도 없었대요.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간호사분한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뭔데 또? 직접 말씀해 주셨거든요. 할머니께서 이독하셔서 보호자분 그러니까 이제 따님한테 지금 이독하시니 이제 바로 응급실로 오셔라라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할머니는 친딸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따님인 줄 알았던 그 보호자분을 간호사 선생님께서 만났던 적이 있는데 이제 할머니께서 이제 내 신딸이라고 소개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생전에 좀 굉장히 유명한 무당이셨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보이셨구나. 머리카락 뜯고 피 탁 뱉어가지고 아마 그 의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원래 머리카락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이게 뭐 사실 고마운 일입니까? 어쨌든 세훈 씨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좀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